꽉 기분 나쁜 그 이상의 영웅에서 스물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영웅성.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 여기가 이제 좀 다르죠.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위예요. 점막이 다릅니다. 10도 점막, 2 점막. 이것은 양호한 편이죠.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여기 약간 찌글찌글해진 것, 여기 둥둥해진 것, 여기 약간 상처가 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위산이 10도로 역류해서 생기는 염증이에요. 죽이죠. 위산이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염산이 산도가 1인데 위산의 산도는 2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도가 강해요. 근데 위벽은 튼튼하기 때문에 위벽은 그렇게 강한 위산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보호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 10도 점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위산이 올라오면 굉장한 그 통증과 함께 염증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위산이 음식이랑 같이 섞어서 12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3만 12지장으로 막 내려가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12지장 넘어가면 12지장도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고 12지장 궤양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천곡 12지장 천곡이라고 들어보신 분 꽤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위산이 너무 과다해서 12지장이 상처를 주고 하다가 빵꾸 내는 것이 12지장 천곡입니다. 그 정도로 위산이 독한데 이것이 자꾸 역류를 하는 거죠. 식구에 닿으면 상처가 나. 그리고 방치하면 이렇게 상처가 커져. 여기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찌글찌글해지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핥힌 상처처럼 이렇게 핥힌 상처처럼 이렇게 염증이 생깁니다.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참 인상 쓰고 사고 뭘 먹어도 아프고 뭐 시원한 걸 먹으면 잠깐 괜찮다가 다시 또 아프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이러한 식도염인데 이런 식도염을 다행히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약을 먹거나 음식을 괜찮아져도 다행인데 괜찮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암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암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지금처럼 이것은 꽃처럼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게 암이 되는 거예요. 또 암이죠. 또 암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역류성 식도염이 방치하면 식도암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지금 당장의 통증이나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암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식도염 증상은 어떠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흉통이에요. 명치가 아파, 가슴이 쓰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렇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같이 있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있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있기도 하면 여기 보시면 기침을 해요. 기침. 식도염인데 왜 기침을 할까라고 생각되지만 이 위산이 식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두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수두에 염증을 일으키면 목이 칼칼해요. 발에는 별로 없는데 계속 장기침이 나와요. 이렇게 만성 기침을 하는 건 감기가 아닙니다. 이게 목에 뭐가 꽉 끼어 있고 장기침이 나오는 증상도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약을 먹어도 아무 보전이 안 돼. 좋아지지 않으면 간혹 여러분들 그래서 꽤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으면 한 3, 4일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역류가 있었고 장기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쉬어요. 수염질이니까
그다음에 더 심하신 분들은 이 위산이 치아까지 올라오면 치아가 손상되기도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은 단지 이렇게 염증에 의한 두통이나 증상 외에도 기침, 흉목소리, 치아 손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위산이 역류한 거예요. 위산 역류가 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보관을 해요. 위에는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보통. 근데 24시간 우리가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충하는 걸 24시간 내내 먹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3번 먹는데 그 3번 먹을 때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 여기에 관략근, 식도하고 위에 관략근,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의 관략근 이 두 개가 꽉 조여져서 위 주머니가 맷돌처럼 갈아요. 맷돌처럼 갈고 위산이 분비되고 소화액이 분비돼가지고 음식을 갈고 녹이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미음 형태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여기서 관략근이 위아래가 약간 막 맷돌로 갈고 녹이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보통 평균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래서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만약에 역류가 있는 분들은 이 3시간 동안은 이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3시간 동안은 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략근이 양쪽에 있어서 위로도 안 올라가고 밑으로도 안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관략근이 식도 조임근이라고 하는 관략근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느슨해지고 이 관략근이 꽉 조여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져 벌어져 있는 거예요.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맷돌처럼 막 가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음식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만 올라가냐 위산도 같이 올라가요. 위산. 그래서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식도 밑에 하고 식도 조흉근 관략근이 벌어지는 이유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탈장애. 우리가 흉곽하고 복강하고 사이는 횡격막이 있죠.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횡격막이 약해져 가지고 복강 내에 있는 그런 장기, 위가 흉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흉곽으로 탈장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하나. 그 다음에 식도 조임근, 아까 말한 근육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쪽도 문제지만 이 아래쪽 내려가는 데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 때문에 막히거나 궤양이 심해서 막히거나 상처가 심해서 막히거나 여기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잘 안 내려가니까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 또 하나는 비만인 경우예요. 고갈이 증가하겠죠. 배에 기름이 많이 차면 살이 많이 찌면 고갈이 증가하면서 배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니까 음식을 위로 밀어붙이는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비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지만 암인 경우나 그런 염증이 심한 경우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식도열공 탈장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위의 일부가 흉곽으로 올라가요. 이게 횡격막인데 횡격막 밑에 위가 있어야 되는데 위 일부가 위로 올라가는 흉곽으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내시경을 보면
이만큼이 저 위쪽이 식도인데 식도하고 위 경계인데 횡격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저 안에부터 여기까지는 위의 일부가 중간으로 올라간 거죠. 탈장된 거죠. 이를 탈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음식이 중간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막 소화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위산이 식도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오냐면 선천적으로 횡격막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각을 증가하는 운동을 세게 한 사람들, 무거운 걸 막 들거나 고각이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한 사람들. 또 하나는 여성분들 경우에 임신했을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하부식도 조윤근 관략근이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영구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이게 한번 벌어지면 이게 늘어나면 다시는 좁아지지 않아. 근데 영구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건 좁아지는데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면 좁아지지가 않아. 언제 영구적으로 되냐? 이것이 일시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입니다. 어느 때냐면 과식했을 때,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바로 잠자기 전에 바로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밥을 먹고 바로 잘 때 똑같죠. 취침 식사,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뭔가 카페인이 있는 음식이에요. 커피, 초콜릿, 탄산, 술, 담배, 복부 비만 있는 경우에 이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쉽게 역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냐? 가장 첫 번째는 증상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통증이 있으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있어. 주로 언제 심하냐? 아까 제가 말했죠? 위에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간 거니까 저녁 때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잘 안 올라가는데 누워 있을 때 잘 올라가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그래서 언제 심하냐? 새벽에 심해. 새벽에 심하고 그런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좋아지는지를 봐요.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좋아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시경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24시간 역류 검사를, 위산의 역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관략근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내시경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그 반을 코에다 넣어가지고 식도 끝나는 부분에 여기다 이제 위산을 측정하는 거예요. 식도로 올라오는 위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측정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지만 어때요? 힘들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과 증으로 추측을 해. 그리고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효과가 있으면 거의 99%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흉통을 아까 제가 이제 식도염 있으면 여기 가슴이 명치 끝이 뻔하게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런 뻔한 통증 때문에 내가 심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말한 것처럼 심장에 의한 통증, 위 식도에 의한 통증, 근육, 연골의 통증, 또 폐에 의한 통증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러한 통이 오는 가장 많은 원인을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신장 질환인데, 그 다음에 근육이요. 이렇게
통증인데 그 통증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픈 게 심장 통증입니다. 두 번째, 식도 통증은 이 가슴 가운데가 아파요. 2번처럼 가운데가 아프고 누우면 더 심해지고 그 신물이 올라오는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이 주로 또 언제 심하다고 그랬죠?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입이 칼칼하고 신물이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또 하나는 근육 연골은 아픈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프다면 거기를 눌러보면 그 자리가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과 연골은 이 흉벽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나 폐나 식도는 저 안쪽에 있어서 눌려지지가 않아요. 누른다고 더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근육과 연골은 누르면 더 아파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르면 더 아파요. 이것이 근육통입니다. 그 다음에 폐는 열이 나겠죠. 열나고 통증이 좀 양쪽으로 아프고 기침할 때 더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게 심장과 식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식도는 아프다 안 아프다 하고 새벽에 심하고 가슴 쪽으로 아픈데 심장은 굉장한 통증이 심하게 있으면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것이 심장통입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양검진으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에서 이것이 염증이 없어 식도염이 없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하더라도 미란성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비미란성도 한 절반 정도는 이 내시경 소견은 정상으로 보여요. 그래도 역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정확한 검사는 여기다 코에다가 이런 관을 넣어가지고 식도 끝나는 데에다가 모니터를 놓고 위산 역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지만 어렵고 귀찮아서 잘 안 나죠. 그리고 이 내시경은 염증이 없는데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역시도 내시경 역시도 100% 확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증상이 가장 중요해요. 증상.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보고 좋아지면 그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첫 번째는 약도 있고 수술도 있지만 항상 중요한 건 약 먹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많이 먹으면 올라오겠죠.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커피, 술, 기름진 음식, 또 담배,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에 복압이 증가해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체중도를 하고 그러면은 밥 먹고 절대 누우면 안 돼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밥 먹고 눕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옆으로 눕는다면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눕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술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 위산이 역류하겠죠. 담배는 아까 그 관략근이 있다고 했죠. 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담배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은 알겠지만 식사하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차 있는 가스가 위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부풀었던 것이 깔아지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느낌만 그런 거죠. 절대 담배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행근이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담배는.
담배는 역류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멀리에 또 하나는 이런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이 아까 식도 조절 관략근을 불순하게 만들고 콜라사이다 같은 탄수화물 음료는 막 가스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들이 트림이 많발되고 산도가 많은 음식 오렌지, 귤 이런 것들은 피해. 또 하나 눕는 자세 오른쪽으로 눕는 경우에요. 오른쪽으로 눕는 경우는 우리가 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왼쪽에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왼쪽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을 못해요. 왼쪽을 누우면 왼쪽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음식이 이렇게 보여서 역류를 안 하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쉽게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왼쪽으로 눕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상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식도는 등에 붙어 있어요. 등에 척추에 붙어 있어요. 위는 어디에 있냐면 배 앞에 있어요. 배 앞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누우면 식도는 뒤에 있고 위는 앞에 있으니까 반드시 누우면 위에서 아래로 음식이 흘러가지 거꾸로 식도로만 가는 거야. 물론 관략근이 있는 분은 역류 안 하는데 관략근이 느슨한 분들은 역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음식은 다 12장까지 내려가니까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나서 바로 힘들어서 쉬어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세우고 주무셔야 됩니다. 적어도 30도 이상 상체를 세우고 계셔야지 역류가 안 돼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약물 치료는 크게 이제 뭐 3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역류성 식도염 약은 드셔보신 분이 있겠지만 공복에 드시라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하루 하나 드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것은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하루에 하나 드시라는 게 있어요. 양성자 펌프 저해제, 칼슘 경구력 이상기 저해제, 차단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양성자 펌프 저해제는 것은 PPI라고 해갖고 과거에 흔히 쓰는 약이에요. 이 약은 여기 유상이 나오는 이 세포를 덮어버려요. 빨간 것이 모자가 덮인데 이 파란 것이 약이거든요. 이 약인데 이 약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이 세포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파란 게 빨간 걸로 바뀌는 이 과정이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공복이에요. 그래서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공복에 먹으라고 해서 위산무기를 억제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공복에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보통 3, 4일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인데 약을 먹어봅시다 라고 의사가 말하면 3, 4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효과가 없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직전에 한 번을 먹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약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약제로 이 약을 먹으면 이게 뭐 변환 과정 없이 바로 가서 그 세포를 막아버려요. 이상분비 세포를 막아버리는 거여서 효과도 빠르고 식사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산분비 효과가 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물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빨아먹는 짜먹는 약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드액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 이렇게 음식물이 위에 있으면 여기에 뗏목처럼 이런 알지네이트는 약을 둥둥 끼워놔요. 그래서 역류가 안 되게 하는 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진단되고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거 갖다가 한 달 내내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먹어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말하겠지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먹으면 3, 4일, 길으면 일주일이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단 하다가 또 생기면 또 먹어. 그거 갖다가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과 지속 복용하는 걸 쭉 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역류가 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만 드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달치 약을 주면 그거 갖다가 3, 4일 먹고 좋아지면 갖고 있다가 왜냐면 또 재발하고 아까 왜 재발한다고 그랬죠? 이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잘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 재발하면 그때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 복용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약의 기능이 뭐냐면 얼핏 말했지만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위산이 안 나오게 막어. 그건 우리 몸에 위산이 필요 없나요? 위산이 안 나오게 막으니까 설사 음식이 위로 올라와도 위산이 적으니까 상처가 안 나요. 식도에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식도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역류는 있어. 위산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산을 한 달 내내 365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억제돼가지고 자기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위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가 소화 기능을 하겠죠. 두 번째가 균을 다 죽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에 섞여 있는 균들을 다 죽여요, 위산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타민 B나 여러 가지 그 칼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 하는데 그걸 못해. 결국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장기 복용하면 이런 여기 보는 것처럼 복막염, 빈혈, 소장 내 세균의 과증식, 골다공증, 대장 내 감염, 용종 이런 심근 정세까지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역류성 식도염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약을 먹는데 약을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의 효과가 없어. 그럼 그게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진단이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제 공복, 아까 제가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공복이 안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적어도 뭐 일주일 정도 드셔봐야 되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는 이제 약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약제를 추가해 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수술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횡격막이 늘어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탈장 위로 올라가면 이걸 다시 밑으로 잡아 당긴 다음에 이 넓어진 횡격막을 보강하는 거야 수술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이 저장하는 공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꼬매요. 이렇게 꼬매요. 그러면
여기 관략근이 약해질 때가 위를 갖다가 돌려서 꼬매면서 이 관략근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면 다 이렇게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역류성 식도염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이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걸로 대부분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카페인, 탄산음료, 산도 높은 음식이 위산 분비와 역류를 악화시키고 술은 위산 분비를 나오게 하고 담배는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고 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수술된다. 그리고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또 떼야 돼 이제는. 역류성 식도염은 약 먹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인데 기관지염으로 생각해서 기관지염 약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만약 기관지염 약이 반복하고 계속 생기고 특히나 새벽에 더 심하다 그러면 다시 다른 약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보고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할 수 있어요. 다들 놀러 가셔서 질문도 없나 봐.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 했고요. 다음에는 위에 관련된 위염이나 소화기관 기능에 관련돼서 이 질환에 관련돼서 건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